당신의 삶은 끝없는 지뢰밭에서의 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시선 하나하나는 잠재적인 폭발이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기폭장치의 딸깍 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아하게 발끝으로 서서 가장 위험한 구역을 피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어떤 시간에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은지, 어떤 미소가 필연적인 불만을 잠시 미룰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관계에 있어서 천재적인 지뢰 제거반이 되었지만 그 모든 재능을 단지 갈등 없이 하루를 더 살아남기 위해 낭비했습니다. 당신은 터지지 않으려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냥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자유롭게, 똑바로, 다음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이 직접 그 지뢰들을 설치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거칠고 굴욕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 이 침묵 속에서는 솔직해집시다. 꼭두각시는 맞는 사람이거나 소리 지름을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천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의 의지가 타인의 의지로 대체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그의 불만은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고 그의 인정은 당신의 유일한 양식이 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칼날 위를 걸으며 그의 기분을 예측하고 그의 기대에 맞추려 하고 그의 짜증을 유발하지 않을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새어나가고 당신의 직관은 침묵하며 당신의 내면의 빛은 희미해지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그 안에서 교묘하게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텅 빈 껍데기만을 보게 됩니다. 칼 융은 언젠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운명의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꼭두각시가 될 운명은 우연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깊은 내면, 당신이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는 정신의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완벽한 인형을 찾은 인형 조종사일 뿐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왜 당신이 이 실드를 당신 자신에게 묶도록 허락했는지에 있습니다. 왜 당신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당신의 영혼을 내밀며 나를 조종해 주어,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라고 말했는지에 있습니다. 이 조종은 공개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의 영토에서 벌어지는 게릴라전입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스캔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 안에 심는 조용하고 독이 든 의심의 속삭임으로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변명. 당신은 그의 무례함을 그의 피로로 변명합니다. 당신은 그의 냉담함을 그의 직장 문제로 변명합니다. 당신은 그의 무관심을 그의 복잡한 성격으로 변명합니다. 당신은 그의 변호인이 되고 자신에 대해서는 검사가 됩니다. 자신의 필요에 대한 죄책감. 당신이 자신의 욕구를 감히 표현할 때 대화하고 싶고 지지받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욕구. 당신은 이기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는 당신의 친밀감에 대한 필요가 당신의 결점, 당신의 집착, 당신의 문제인 것처럼 교묘하게 상황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편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 눈물과 욕구를 삼키며 침묵합니다. 당신이 꺼져가는 느낌. 당신은 예전처럼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취미를 그만두었습니다. 그것들이 어리석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의 세계의 크기로 좁혀졌고 그 세계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은 단 하나, 그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 병합 과정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합니다. 당신 안에 그의 통제에 반응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종을 힘으로, 그의 통제를 보살핌으로 당신의 복종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융은 그것을 당신의 페르소나, 당신이 쓰는 이상적인 가면, 당신의 그림자, 당신이 자신 안에서 억압하는 모든 것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조종자는 포식자처럼 이 내면의 투쟁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는 당신이 보이고 싶어 하는 모습과 실제 당신 사이의 균열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균열에 그는 자신의 조종 장치를 삽입합니다. 그는 당신을 부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이미 부서진 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것을 듣고 있다는 것은
실 중 하나가 이미 한계까지 당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 거짓을 견딜 수 없는 당신 영혼의 각성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춤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무대를 부수고 실을 끊고 마침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을 끊으려면 먼저 그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당신 영혼의 어떤 부분에 붙어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 당신 정신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의 여행입니다. 이것은 불편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노예 상태의 원인뿐만 아니라 당신의 해방의 열쇠를 찾을 것입니다. 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 당신이 완벽한 꼭두각시가 되었는지 알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들을 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당신일까요? 왜 수백만 명의 여성 중에서 당신의 영혼이 이 말없는 연극의 무대가 되었을까요? 왜 그의 독이 당신에게서 그렇게 비옥한 토양을 찾았을까요? 칼 융이 제시할 답은 그 단순함에 있어 잔인합니다. 조종자는 당신의 약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는 이미 갈아놓은 밭을 찾은 농부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간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가장 큰 취약점이었던 것을 자신 안에서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면, 페르소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융은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당신의 이상적인 버전입니다. 그것은 착한 소녀, 이해심 많은 여성 보살피는 파트너의 가면입니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고 순종적이고 비갈등적일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욕구를 희생했을 때 사랑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착하게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이 가면이 바로 당신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해해 줄 사람, 용서해 줄 사람, 입장을 바꿔 생각해 줄 사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사람, 갈등을 완화시켜 줄 사람입니다. 당신의 페르소나는 사회적 관계의 세계로 가는 당신의 통행증입니다. 하지만 조종자에게 당신의 페르소나는 초대장입니다. 그는 이 가면을 보고 이해합니다. 눈앞에 있는 여성은 나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성이다. 갈등, 불인정, 이기적이라는 비난이 가장 큰 두려움인 여성이다. 그리고 그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 페르소나의 가장 아픈 곳을 누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려 할 때 그는 당신을 차갑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의 착하고 이해심 많은 가면이 금이 갑니다. 당신은 두려워집니다. 당신은 다시 착해지기 위해 물러섭니다. 실이 팽팽해집니다. 당신이 불만을 표현할 때 그는 당신이 잔소리를 한다거나 사소한 일로 큰 소란을 피운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가볍고 긍정적인 여성의 가면이 무너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침묵합니다. 실이 팽팽해집니다. 당신이 도움이나 지원을 요청할 때 그는 한숨을 쉬며 당신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인지 암시합니다. 당신의 강하고 독립적인 하지만 동시에 항상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가면이 실패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합니다. 당신은 요청하기를 멈춥니다. 실이 팽팽해집니다. 그는 당신의 가면을 악기처럼 연주합니다. 그는 당신의 주된 목표가 이 이상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이용하여 당신이 그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의 친절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옥입니다. 당신 자신이 그 벽을 세웠고 이제 그는 단지 그 주위를 돌며 당신이 도망가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페르소나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조종자에게 당신에 대한 진정한 권력을 주는 것,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당신이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나쁘고 용납할 수 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억압된 분노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이기심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의 당신의 분노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평생 동안 당신은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에게서 잘라내어 당신 영혼의 어두운 지하실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착한 소녀 페르소나가 더 밝게 빛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들을 제거함으로써 당신이 더 순수하고 더 낫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착각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억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율적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 세계에 투영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에게 조종자를 끌어들인 자석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에게 금지한 모든 것에 살아있는 화신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이기적이 되는 것을 금지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욕구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최고 수준의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상하게도 그의 목적의식에 감탄합니다. 그가 당신이 자신에게 허락할 수 없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화내는 것을 금지했습니까? 그는 분노의 폭발이나 차갑고 수동 공격적인 짜증을 자신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진정시키려 주위를 맴돌며 그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까? 그는 한치의 죄책감도 없이 끊임없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당신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만 당신은 그에게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거울상, 당신의 뒤집힌 그림자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끌어들여 당신이 자신에게 금지했던 삶의 부분을 대신 살게 했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공생관계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착한 소녀, 그는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는 완벽한 나쁜 남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노예가 될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공범입니다. 이 순환은 자기 파괴적입니다. 당신이 더 착해지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의 그림자는 더 강해집니다. 억압된 분노는 우울증, 무기력, 심신질환으로 변합니다. 말하지 않은 상처는 쌓여 그에 대한,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신에 대한 조용한 증오로 변합니다. 당신은 다른 여성들, 자신감 있고 대담하고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들을 보며 감탄과 질투가 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지하실에서 당신에게 속삭이며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종자는 이것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의 내면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형 조종사들이 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실을 더 팽팽하게 조입니다. 그는 가스라이팅을 사용하여 당신이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가 잘못 본 거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그는 침묵을 처벌로 사용하여 당신을 감정적 고립의 얼음 사막에 빠뜨립니다. 당신이 죄를 자백하러 올 때까지 심지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잃을 때 당신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희생자가 됩니다. 당신은 오로지 그를 위해 작동하는 에너지 발전소로 변합니다. 그는 당신의 헌신, 당신의 에너지, 그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당신의 두려움으로 재충전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방전됩니다. 완전히 제로까지, 소진될 때까지, 당신에게서 기능만 남고 인격은 남지 않을 때까지. 하지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단점들의 저장소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힘의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용되지 않은 야생의 원시적인 에너지, 당신의 분노는 경계를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이기심은 자신을 돌보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페르소나, 당신의 착한 소녀 가면을 계속 먹여서 그것이 당신을 완전히 질식시킬 때까지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 영혼의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가 당신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당신이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힘을 되찾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의 실이 더 이상 잡을 곳을 찾지 못하도록 당신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의 길은 당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있습니다. 빛으로의 길은 어둠 속으로 잠수하는 것을 통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변화의 가장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뒤집히는 그 순간에 사회, 당신의 부모, 조종자 자신 모두가 당신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착하게 굴어라, 편하게 굴어라, 자신 안에 나쁜 것을 억압해라. 그리고 당신은 이 규칙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공허함으로, 무력함으로, 꼭두각시의 역할로. 만약 당신이 내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힘, 당신의 자유, 당신의 깨지지 않는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 당신의 어두운 면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칼 융은 당신에게 잔인하지만 해방적인 진실을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서 반을 잘라내고는 온전해질 수 없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이상적인 페르소나의 빛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의 통합에서 태어난다. 당신의 과제는 내면의 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용을 길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용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분노에 대해. 평생 동안 당신은 분노가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착한 소녀들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그들은 속상해하고 슬퍼하지만 분노를 느끼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분노를 억압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삼켰고 그것에 목이 메었고 그것을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이 불안, 수동 공격성,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의 형태로 당신을 안에서부터 독살하기 시작할 때까지. 이제 분노를 다른 각도에서 보십시오. 당신의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넘을 때 울리는 당신의 내면의 경보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리적, 물리적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이 당신에게 준 신성한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분노를 억압할 때 당신은 당신의 보안 시스템을 끕니다. 당신은 문도 창문도 없는 집이 되어 누구든지 들어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조종자는 자신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여성을 좋아합니다. 그에게 그것은 보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당신이 방역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경계를 계속해서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미소 짓고 침묵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단지 속상해할 뿐 폭풍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필요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통합한다는 것은 소리를 지르고 접시를 깨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의 존재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몸으로 느끼는 법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가슴의 열기, 꽉 쥔 주먹, 단호하고 차가운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은 욕망. 그것은 이 에너지를 자신에게 허락하고 파괴가 아닌 창조, 깨지지 않는 경계의 창조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그가 당신에게 이 익숙한 폭발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그것을 느끼십시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화가 났어. 그리고 나는 그럴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어. 나의 경계가 침범당했어.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에게 말하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 차분하게, 단호하게, 히스테리 없이, 변명 없이. 이것은 겁에 질린 꼭두각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그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는 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두 번째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기심에 대해. 이기적인 여자라는 단어는 조종자가 자신의 필요를 감히 주장하는 모든 여성에게 붙이는 낙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낙인을 불처럼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구, 자신의 시간, 자신의 건강,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뒤집어 봅시다. 그가 이기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건강하고 생명의 필수적인 자기애입니다. 융은 단호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당신 자신의 우물이 비어 있으면 진심으로 줄 수 없다. 당신이 그에 대한 사랑이라고 부르던 것은 사실 거래였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보살핌, 당신의 시간, 당신의 영혼을 주면서 그가 그 대가로 당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조종자는 결코 공허함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확장하여 자신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 뿐입니다. 건강한 이기심은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자존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필요가 그의 필요만큼 중요하다는 이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쳤을 때 자신을 최우선으로 둘 권리입니다. 그것은 오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거야. 오늘은 나 자신을 구할 거야. 라고 말할 용기입니다. 당신이 이 이기심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종자는 그의 가장 큰 지뢰 때 당신의 그의 인정에 대한 필요를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자신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의 원천이 되면 그의 칭찬이나 비판은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를 뼈다귀를 기다리는 배고픈 강아지의 눈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암사자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당신의 분노와 이기심을 자신에게 허락하면 그는 당황할 것입니다. 그의 익숙한 시나리오가 깨질 것입니다. 그는 실을 당길 것이고 인형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할 것이고 당신은 그를 차분한 호기심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침묵으로 처벌하려고 할 것이고 당신은 침묵을 즐기며 당신의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그는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꼭두각시가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욕망으로 채울 수 있는 텅 빈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그림자로. 그리고 이것은 그녀를 불편하고 예측할 수 없고 그에게 전혀 흥미롭지 않게 만듭니다. 조종자는 강하고 온전한 여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서진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부서진 상태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그에게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단지 다른 인형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그의 연약한 자아는 당신의 새로 발견된 빛, 그렇게 강력하고 통합된 그림자를 들이우는 빛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를 실망시킬 용기. 나쁜 년, 이기적인 여자, 악녀라고 불릴 용기. 그의 당황함과 분노를 견딜 용기. 하지만 당신이 지금 착하게 지내면서 지불하는 대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마침내 진정으로 행복해질 그 나쁜 여자가 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이 꼭두각시이기를 멈추면 당신은 누가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모든 여정의 목표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individuation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격의 심오하고 연금술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분열되고 의존적인 여성에서 온전하고 주권적인 자신의 삶의 여왕으로 가는 길입니다. 개성화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기를 멈출 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온전하고 자급자족하는 우주.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남성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부러지거나 부서질 수 없는 상수, 내면의 핵심이 됩니다. 당신이 이 길에 들어서면 당신의 삶과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조종자와의 관계는 끝나거나 근본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게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규칙을 배웠고 게임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종은 당신의 자존감이라는 차분하고 뚫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그의 시도는 당신에게 단지 가벼운 비웃음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전능한 인형 조종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희생시켜서만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작고 겁에 질린 소년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당신에 대한 모든 권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떠나거나 당신의 빛을 견디지 못하거나 당신과 동등하게 소통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과의 관계가 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관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무시했던 그 조용한 목소리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끝.
당신은 외부적인 증거를 찾기를 멈추고 내면의 진실에 의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새로운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지배하려는 공격적인 남성적인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깊은 연결에서 나오는 차분하고 여성적인 힘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당신의 아니오는 최종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과나 변명이나 긴 설명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끝난 문장이 될 것입니다. 아니오. 그리고 그 아니오 뒤에는 당신의 자신감으로 가득 찬 침묵이 있을 것입니다. 떠날 수 있는 힘. 당신은 당신을 파괴하는 상황, 사람들, 대화에서 떠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앉아서 참으며 무언가가 변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독성에 낭비하기를 멈출 것입니다. 혼자일 수 있는 힘,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두려워하기를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회사가 가장 풍부하고 흥미롭고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더 이상 당신에게 공허함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당신의 이미 존재하는 충만함에 대한 가능한 보완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해야 합니다. 이 길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개성화는 꽃이 만발한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모든 시스템이 저항할 것입니다. 그가 저항할 것입니다. 조종자는 싸움 없이 그의 장난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조종에 있어서 더욱 교묘해질 수 있고 동정심에 호소하려고 할 수 있고 당신을 익숙한 역할로 되돌리기 위해 쇼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 환경이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의 편안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역할에 익숙해진 친구들과 친척들은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망가졌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저항할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과 행동 패턴이 당신을 뒤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약해지는 순간에 당신은 익숙하지만 고통스러운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처음에는 그 책임감 때문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눈물로 가득 찬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근이 고통이 성장의 고통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비가 번데기를 깨고 나올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이 투쟁 없이는 날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날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성화를 거친 여성은 전혀 다른 남성들에게 자석이 됩니다. 희생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를 찾는 남성들, 꼭두각시가 아닌 여왕을 찾는 남성들, 그녀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감탄하는 남성들. 하지만 그런 남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결코 파괴할 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의 끝에 서 있지만 당신의 길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의지의 대상이기를 멈추고 당신 자신의 운명의 주체가 되는 길. 우리는 인식의 고통을 통해 당신의 심리학의 어두운 복도를 통해 빛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온전함의 빛. 당신이 가지고 가야 할 주요 아이디어는 역설적이고 간단합니다. 조종자의 권력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눈에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불편하고 악하게. 왜냐하면 그의 시스템이 나쁘다고 부르는 것이 당신의 영혼에게는 자유롭다는 단어와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꼭두각시로 살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실은 이미 느슨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시 조여지게 하거나 아니면 한 번의 용감한 움직임으로 그것들을 영원히 끊어버리거나. 춤추기를 멈추고 살기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인형 조종사의 박수를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한 말없는 그러나 확고한 존중과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불꽃을 일으켰다면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비디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의 토양에 던져진 씨앗입니다. 그것이 자라도록 하십시오. 이 각성의 의식을 다른 여성들과 공유하십시오. 그들도 다른 사람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것에 지쳤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 안에서 어떤 실이 가장 강하게 당겨졌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이 내면으로의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의식적인 걸음은 단지 자유로의 걸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의 걸음입니다. 누구도 결코 다시는 조종할 수 없는 그 여성에게로